해외에 계신 분들, 한국 외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른바 북한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제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 자주 왕래한다고 하는데 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왕래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가 뭐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많은 물자들을 북한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해도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북한에 몇 년씩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한국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성향들, 대화를 해보면 맹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게 단순히 북한 선교사라고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많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특정 나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나라에서 북한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선교사들, 심각한 게 해당 지역, 제가 어떤 특정 나라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양 서양 불문하고 이 선교사 커뮤니티 안에 북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제보한 거를 종합을 해본 거예요. 이 선교사 커뮤니티에 너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이게 좌파 성향인 사람, 이른바 진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북한 선교사 그룹들하고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커뮤니티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아니,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 현지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되신 분들인데 엉뚱한 얘기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친북적이고 친중적이고. 아니, 도대체 해외 선교하라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하고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국정원 같은 데도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국정원에 신고해도 국정원이 수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이에요. 1월 1일 0시를 기화로, 2024년 1월 1일 0시를 기화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죠. 간첩수사는 경찰이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거듭된 우려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해외에 이런 식으로 북한 왕래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경찰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수사하겠어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국정원이야 해외에 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터치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찰은 이런 거 아예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요, 간첩 수사를 위한 인사 발령과 시설 보안 조치 이런 것도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요. 아예 지금 간첩 수사를 위한 기능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을 강행하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3년 유예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 3년이 유예 기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1월 1일자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안보수사단, 뭐 기능도 굉장히 작은 기구에 불과한데 이 인력이 142명으로 돼 있는데 80명만 발령이 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80명만 발령이 나 있다. 그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나마 경찰 조직 전반의 운영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는 하지만 1월 말에 정기 인사에 맞춰서 나머지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 그러는데 이 만들어지기 전에 3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이첩 대상 사건 관련자로도 1일 기해서 1월 1일 기해서 안보수사단으로 넘어갔는데 이부 시도 지방경찰청 산하 안보수사대 2, 3급 비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시설을 아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정보를 넘겨줘도 정보를 보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지방청의 안보수사대로 자료이관이 됐는데 이 지방청의 안보수사대는 보안 자체가 2, 3급 비밀자료를 보관할 수 없도록 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황당한 일이죠.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4월 총선을 겨냥해서 다양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아예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대놓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간첩죄 대상국을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이런 기능을 3년의 시간에 줬는데도 전혀 준비를 안 해놨다. 안 그래도 간첩 천국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경찰이 간첩 수사를 어떻게 전담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 역시 4월 총선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아마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 정도나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국가정보원은 물론 경찰의 간첩 수사도 어려워질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조금 위축된다면 다시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해외 북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한한 사람들, 북한의 채집처럼 지금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한국의 선교사 커뮤니티까지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말을 안다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더 모여날 때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17절로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회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김일성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어둠의 네트워크, 악인들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2천만 북한 주민들을 노예동족 삼은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교회마저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자들, 여호와의 원수들,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남미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에서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진정한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재단들이 나오게 하시어 가짜 북한 선교가 아니라 진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